조광조가 뽕잎에 새겨진 영모의 증거로 죽임을 당했다는 조선시대 최대의 미스터리 사건 기묘사화. 도대체 조광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토록 기묘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역사저널 그날 리뷰는 조광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중종 사이에서 있었던 믿음과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광조에 대해서 잘은 모르더라도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혁명가, 개혁가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최고의 개혁가라고 불릴까요? 단순히 개혁을 이뤄낸 업적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세종대왕이 개혁가죠. 조광조는요, 중종반정 이후에 별탈 없이 안정적인 정치 생활을 하기 위한 현실 안주가 팽배하던 시기 파격적으로 등장해서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불가능하리만큼 큼직큼직한 개혁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개혁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짧고 굵게 역사에 한 획을 남겼죠. 조광조 개혁의 시작은 그가 사관원에서 일하게 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집니다. 조선시대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왕의 올바른 정치를 돕는 기관인 사관원과 사헌부, 그곳의 신입사원인 조광조는 어떤 개혁을 시도했을까요? 제 윗사람들 다 잘라주시오. 이겁니다. 사관원과 사헌부의 모든 관리를 다 파직해달라는 요청을 왕에게 한 것이죠. 이게 현실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요. 영화 감독이 연기 좀 괜찮게 하는 배우가 있어서 단역 배우로 캐스팅을 했던 거예요. 이 새파랗게 어린 신인 단역 배우가 연기 경력 30년 된 주연, 조연, 그 배우들이 연기를 개떡같이 하니까 배우들 다 교체해달라고 말하자는 그런 꼴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조광조의 이러한 간언은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중종반정 후에 중종의 아내가 중전이 되지 못하고 폐위된 사건 알고 계시나요? 폐비 신씨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중전이 된 장경왕후가 산후병으로 사망을 하게 이릅니다. 이후에 중종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청하는데요. 여기서 신씨 보기를 요구하는 상소가 올라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대관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린 자들을 처벌하라고 했다는 것이 조광조가 말하는 자격 박탈의 이유입니다. 항상 중립의 위치에서 상식적이고 올바른 의견을 내야 될 사관원과 사헌부의 대관들이 왕의 요청으로 상소를 올렸음에도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그들을 벌하라고 했던 것은 언관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조광조는요, 매사에 올바름을 추구하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이런 미친 X를 만나 하면서 넘길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요. 중종은 이를 들어줍니다. 엄청나죠? 심지어 그냥 들어주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조광조라는 사람의 매력에 빠져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푹. 중종은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연산군 시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에 떨어야 했던 인물을 왕에 앉힌 것이 바로 신하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을 테죠. 그런 상황에서 조광조라는 인물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떨어진 왕권을 회복하고 왕정 국가로서의 조선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이때부터 중종의 사랑은 시작됩니다. 공무원이 된 후 3년 만에 지금의 검찰총장격인 대사원의 위치까지 출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 3년 만에 장관이 된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하네요. 자, 왕의 신뢰를 받는 권력가의 위치에 올랐으니 이제 더욱더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조광조는 두 번째 개혁의 칼을 꺼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었던 소격서를 폐지하자는 것이었죠.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도교식의 제사는 원래부터 맞지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기도 했죠. 상식적으로 조광조의 말처럼 소격서는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종의 입장에서는 선왕들도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들을 본인이 없애버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광조의 뜻대로 됩니다. 밤샘 농성까지 벌이면서 소격세 폐지를 이뤄내고 만 것이죠. 중종의 반대가 있기는 했지만 중종은 분명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꿈꾸는 조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청을 들어줬을 겁니다. 조광조의 뜻에 따라 선왕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조선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쉴만도 한데 그에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뒤이어 꺼내든 또 한 번의 개혁의 칼, 그것은 현량과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과거 제도는 족보라고 해야 하나요? 문장 시험으로 뽑는 시험의 특성 때문인지 시험을 잘 보는 가이드 같은 것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과거 시험을 축소하고 천거를 통해서 인재를 뽑는 현량과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죠. 소격서 폐지보다는 좀 덜 파격적인가요? 그래서인지 이것 또한 쉽게 이뤄냅니다. 어쩌면 이것이 조광조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종 입장에서는 절대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중종 반정의 전국 공신 117명 중 절반이 넘는 76명에 대한 자격 박탈. 물론 전국 공신 리스트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선 개국 공신의 수보다 많은 인원이었고 가족 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종에겐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 자신의 정통성마저 잃을 수도 있는 것. 하지만 중종은 이마저도 들어주게 됩니다. 조광조는 결국 죽습니다. 자신의 개혁을 도장 깨듯이 하나하나 일어나가다가 전국 공신 76명을 자격 박탈한 지 3일 만에 유배를 가고 유배지에서 사약을 먹고 생을 마감합니다. 중종은 분명히 조광조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뤄줄 최고의 파트너로서 조광조를 선택했고 그에게 든든한 지원까지 해주면서 멋진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광조에게도 중종은 자신의 꿈을 이뤄줄 최고의 파트너였으면서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법. 중종 입장에서 조광조는 중종을 배신했습니다. 왕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제대로 잡아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중종의 위치를 위협하는 데까지 거리낌 없이 개혁을 시도했죠. 거기서 중종은 자신의 믿음에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중종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유교 국가로서의 조선, 그것을 이뤄줄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 중종을 믿고 여러 개혁을 시도했죠. 하지만 최후에 돌아온 것은 사약이었습니다. 기묘사화가 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흔히 알려진 뽕잎의 주초위왕 사건은 이후 인종실록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죠. 심지어 실제 뽕잎에 꿀을 발라놓으면 벌레들이 진짜 거기만 파먹는지 한 대학에서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만 파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광조를 제거하려는 중종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저는 역사전을 그날을 보면서 원동현 대표님의 생각에 큰 공감을 했습니다. 조광조는 사관원, 사원부의 관리를 파직하라고 요청할 때부터 전국 공신 중 일부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일관적이었습니다. 조광조라면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일들을 꾸준히 해왔죠. 하지만 중종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좋아서 조광조를 아꼈는데 그것이 계속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관계를 정리한 역량이 부족한 리더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종반정이 연산군 폐위 사건으로 더 유명한 이유, 중종시대의 긴 역사보다 고작 4년인 조광조의 역사가 현재까지 더 주목받는 이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조광조는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 힘을 썼던 충신 중에 충신. 하지만 지나침이 부르는 화에 대한 교훈도 주고 있는 조광조. 그의 4년의 가르침은 지금까지의 400년이 아닌 앞으로의 400년까지도 길이길이 회자될 것입니다.